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간단한 습관이 끝까지 간다. 지은이는 호리에 다카후미. 1972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일본 IT 업계의 풍운하로 이름을 떨쳤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진심으로 산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 당신이 20세든 30세든 설령 50세든 나이와 상관없이 갈팡질팡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는 아마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겠지만 그러기에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 일도 노는 것도 전력을 다했던 나로 말하자면 인생의 깊이는 도통 알 수 없다. 도통 알 수 없는 가능성으로 넘쳐 흐른다. 얼핏 시원하게 똑 떨어지는 듯하나 똑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의 정체다. 시행착오가 나를 살리고 당신을 살린다. 보람찬 인생이란 결국 그런 것이다. 10년 후 세계의 양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20년 후가 되면 윤곽을 가늠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지 않을까? 당신의 인생도 이 세계도 예측 불허다. 그렇다면 나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장대한 비전 같은 게 아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눈앞의 하루하루를 묵묵히 처리하고 즐기는 것. 눈앞의 단기 목표를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것이다. 장기 목표는 필요 없다. 그런 건 단순히 자유를 속박할 뿐이다.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나는 근성이니 열정이니 하는 말이 싫다. 지치기 때문이다. 지치는 것에 반해 돌아오는 것은 턱없이 작다.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추구해봐야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당신이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이니 근성이니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고와 이성 그리고 행동뿐이다. 사고와 이성, 행동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당신,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당신, 갈팡질팡 하기만 하는 당신. 당신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려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을 의미한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야 한다. 행동을 일으키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었다면 이제 제대로 행동만 일으킨다면 분명 뭔가가 일어날 테니까 말이다. 그 뭔가와 함께 등장하는 과제나 시련이 당신을 살린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행동은 당신 스스로 일으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 단순 명료한, 너무나 당연한 진리다. 그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언제까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다. 많은 사람이 행동을 정신론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행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행동에 의지나 열정은 필요 없다. 의지나 열정에 의존한 행위는 오래 가지 않는다. 지치기 때문이다. 행동은 습관이어야 한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행동에서 본질이 생겨난다. 나는 중학생 시절 프로그래밍에 빠져 있었다. 그것이 마침내 비즈니스로 이어졌고 나는 그 비즈니스에서 더욱 성공을 거둬야겠다는 야심으로 불타올랐다. 요컨대 오늘의 일은 나의 커리어를 극단적으로 압축해서 말해본다면 프로그래밍과의 만남이 전부다. 미리 목표로 하는 커리어가 있어 프로그래밍에 발을 들였던 것은 아니다. 일단 행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커리어가 따라왔다.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 바른 행동이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먼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모든 것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크로스핏 하기를 좋아한다. 중식을 요리하길 좋아한다. 발레 연습을 좋아한다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건설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를 좋아한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기를 좋아한다. 아이돌을 좋아한다. 이렇듯 당신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자문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비디오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 실황을 보고 그 생생한 재미를 노트에 기사로 써본다. 혹은 게임을 제작하는 일은 어떨까?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팬미팅에 참석도 해보고 팬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이벤트를 기획하여 아이돌을 직접 초빙해본다. 한 단계씩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일은 번듯한 직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무엇에 몰두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이 말은 이제 진부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런 진부한 말이야말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정답일 때가 많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말자. 소심하게 걱정하는 일도 그만하자. 애초에 생활이란 무한의 변수로 가득 차 있다. 앞일을 예측하고 걱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고로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다. 만일 그 일 때문에 수입이 줄어 쪼들리면 생활 수준을 확 떨어뜨리면 된다. 지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융통하면 된다. 나는 일찍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MBA 취득도 하지 않았고 경영 지침서 같은 책도 읽은 적이 없다. 전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의 방식대로 해왔다. 그렇게 하여 한때 시가총액으로는 글로벌 기업 수준의 규모까지 회사를 키운 적도 있다. 만일 이런저런 지식을 가득 채워 넣은 뒤에 덤벼야겠다고 마음먹었더라면 애당초에 시도하지도 못했거나 적어도 그 정도까지의 성장을 일구지는 못했을 것이다. 몰두할 수 있는 일에 자연스레 몰두하다 보면 기술이나 센스 같은 것은 나중에 어느 순간 따라붙는다. 100m 달리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42.195km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 멀리 봐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목표는 필요 없다. 방해만 될 뿐이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다. 첫째,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않는 패턴이다. 자기 내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안이하게 누군가를 흉내내려 한다. 둘째, 몰두할 만한 일,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패턴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정보 부족이다. 행동을 일으키는데 근성이나 기합은 필요 없다. 하지만 정보는 필요하다. 진짜 중요한 정보란 인터넷 안에는 없다고 역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필터를 거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확연히 달라진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소중히 간직해 둬야 할 정보 같은 건 없다. 그런 환상은 버려라. 지극히 넘쳐나는 정보 사이에 해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하고 싶은 것을 부지런히 퍼담는 패턴이다. 정확히는 퍼담기만 하는 경우이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하는 도전 정신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바로 하면 될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언젠간 한다라는 태그를 붙여 머릿속에 푹 담가둔다. 언젠간 한다라는 말은 그저 말일 뿐이다. 기회 손실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눈을 멀뚱히 뜨고 자신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내일의 당신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지해야 할 상대는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뿐이다. 언젠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실제하지 않는다. 지금 바로 한다. 나는 몰두할 게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당신은 로봇이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인 이상 취미나 기호는 있게 마련이다. 좋아하는 일에 견눈도 주지 않고 푹 빠져든다.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신은 물러설 수 없다. 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천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장소에 이를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정말로 그렇게 된다. 당신이 몰두할 수 있는 일에 빠져들어 행동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정답이다. 합리적 사고 역시 별다른 게 아니다. 한 발 앞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딱딱하게 표현한다면 단기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다. 당신은 그 습관을 들여야 한다. 거창한 비전 따윈 필요 없다. 한 발 앞을 생각한 후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보라. 한 번 일으킨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부른다. 그렇게 끝까지 해내야 비로소 자아 실현에 이른다. 행동은 습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당신은 이를 닦을 때 양치질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가? 양치질의 의미나 속성 등을 고민하며 이를 닦는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하게 눈앞에 일어난 일에 손을 대면 된다.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저 행동하면 된다. 내가 글을 쓸 때 종종 인용하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있다. 점을 이어라.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초빙된 잡스는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점들을 잇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 훗날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점들이 이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믿고 열매를 맺을 거라 믿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스는 자신이 찍은 무수한 점들을 어떤 한 맥락에 따라 쓱쓱 구슬로 꿰어 혁신적인 발상의 원천으로 삼았지만 점을 찍을 때의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그것들이 이어지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그 점을 찍는 순간에는 그 점에 몰두했을 것이다. 아이폰으로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계속해서 찍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일종의 발산적 에너지를 무절제하다며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엔 자기 좋은 대로만 하니 남에게 폐를 끼친다라며 설교를 늘어놓는 모양새다. 그런 상대에게 슬쩍 이렇게 물어보자. 무엇이 어떻게 폐를 끼쳤습니까? 분명 시원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무엇이 좋은 삶의 방식이고 무엇이 나쁜 삶의 방식인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난에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저항하자. 누구나 일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형태로 과거의 인맥이나 경험에 도움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즉, 점이 당신을 구한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무모하지도 엉뚱하지도 않다.
오히려 유동성이 높은 현대에는 견실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미안해하지 마라. 어느 경제 저널리스트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는 오랫동안 유서 깊은 대기업 사장들을 많이 취재해왔다. 그 결과 대기업 사장들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거의 모두 유사한 과정을 밟아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기존의 사장과 친하던 상사가 사장이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들어가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든 자기와 친한 상사를 출세시키는 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 큰 조직에 맞는 체질이란 그런 것이다. 하지만 숨막히는 대기업 관료적 조직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좌절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는 것이 훨씬 생동감 있는 삶이다. 적어도 즐거움의 측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임이 분명하다. 앞서 말한 대기업의 출세 노하우는 아니지만 이쪽에도 공통된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끝까지 해내는 힘이다. 성공한 사람은 예외 없이 스스로 행동을 일으켜 끝까지 해냈다. 성공에는 능력과 운이 필요하다. 능력이란 당신의 개성을 말한다. 당신의 개성을 살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운이란 당신의 능력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예전에 방송 작가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한 아키모토 야스시 씨가 술자리에서 호리에 씨, 자넨 책을 더 내야 해 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아키모토 씨는 먼저 내게 질문했다. 피카소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말해 피카소가 다작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였다. 피카소는 15만 점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을 그려냈기에 그야말로 후대의 길이 남을 화가가 될 수 있었다. 잘 쓰인 작품이라고 반드시 히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상업적으로 히트한 작품이 작품성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공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운이다. 따라서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행동의 모수는 많을수록 좋다. 점의 모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수의 논리다. 결국 시행 횟수를 늘리면 당신의 운을 당신의 손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흔히 사람, 물건, 돈은 움직이는 곳에 모인다고들 말한다. 당신의 행동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당신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머지않아 사람, 물건, 돈이 모이는 곳으로 흐른다. 그것이 사회와 경제의 법칙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과의 유대다. 끝까지 해내고 또 해내고 또다시 해내기 위한 최대의 자원은 타인의 힘이다. 사람과의 유대를 빼고서 당신의 자아 실현은 불가능하다. 나는 사람과의 유대를 탐한다. 이 사람이다 싶은 인물을 만나면 함께 일하지 않겠나 혹은 함께 해보지 않겠나 하고 어떻게든 설득한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습관이다.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멈칫할지도 모른다. 멈칫하기보다는 가능성에 눈을 돌리자. 앞서 말한 수의 논리다. 행동은 많이 일으킬수록 좋다. 당신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힘이다. 지금 눈앞에 그 사람은 당신에게 없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나도 당신도 앞으로 본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다움이 중요해진 시대인 것이다.
어떻게 자기답게 살아가고 일할 것인가? 어떻게든 그 질문을 곱씹어야 한다. 무릎을 탁 하고 칠 만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짜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손에 넣는 확실한 노하우가 있다. 바로 독창성을 좇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참신할 필요도 독창적일 필요도 없다. 나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독창성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다. 당신 주위를 잘 둘러보자. 당신 취향으로 이미 성공한 롤 모델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일단 따라해본다. 따라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실패하고, 재창조하여 다시 도전한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당신만의 색깔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 색깔이 당신 고유의 아이디어다. 문학이나 과학 영역 역시 다르지 않다. 아이디어는 사고다. 그리고 사고는 언어다. 아이디어는 언어화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언어란 무엇일까? 언어란 선인들이 쌓아올린 체계다. 그 말이 아무리 참신하다고 해도 레퍼런스는 있다. 소재의 원천도 있다. 요컨대 그 말은 과거의 체계를 오리고 붙여서 재구축한 다른 관점의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패치워크 같은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짙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이디어는 독창성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의미한다. 독창성이라는 환상에 매몰되면 새길로 빠지고 만다. 당신이 좇아야 할 것은 나 홀로만의 독창성이 아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거나 탁월한 이의 등을 보고 쫓아가면 된다. 당신 취향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그 누군가의 노하우를 벤치마크하고 축적한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똑같이 카피해도 괜찮다. 모방은 창피한 일이라고 믿는 무지를 버려야 한다. 비즈니스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업그레이드 혹은 곱 연산을 추구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성공은 그것을 알기 쉬운 사례다. 페이스북은 2006년이라는 꽤 늦은 시기에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했다. 페이스북이 다른 데서 따라한 아이디어는 너무 많아 일일이 다루기도 어렵지만 실명 등록 시스템이나 좋아요 외에도 많다. 페이스북만의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 대신 타사의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철저히 추적하고 따라했다. 정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예사롭지 않은 실행력과 속도감이다. 나는 세간에서 혁신가라고 평가받는 일이 많다. 하지만 내 스스로 내가 하는 일들을 평가해보자면 전혀 새로울 건 없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제로 베이스에서 독창적이라거나 획기적으로 일으킨 비즈니스는 하나도 없었다. 선행한 기존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분석한 뒤 내 방식대로 변형하고 조합했을 뿐이다. 당신을 위한 아이디어는 주변에 널려 있다. 소유욕이야말로 눈을 멀게 하는 최고의 잡음이다. 방심했다가는 물건에 얽매여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이다. 당신의 옷장 안에는 벌써 몇 년째 한 번도 걸치지 않은 옷이 있지 않은가? 방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자파나 기념품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과감하게 버리자. 나도 한창일 때는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 소유욕이 강했다. 온갖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소유욕은 사고의 밀도를 앗아간다. 저게 좋다, 이게 좋다고 하며 여기저기 눈길을 빼앗기는 사이 중요한 정보로의 접근이 부실해졌다. 그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물건을 버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나의 소지품은 전부 합해도 슈트케이스 하나로 수습될 정도다. 물건을 버리면
정보에 대한 감각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가 한층 명료해진다. 당신도 이 감각을 꼭 맛보기 바란다. 나는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많은 정보를 접할 것이다. 그 점은 자부한다. 나의 정보원은 당신과 똑같이 스마트폰이 전부다. 당신은 회의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가? 나는 본다. 대담 중에도 보고 데이트 중에도 본다. 매일 누구보다도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말은 그런 의미다.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는 보통 뉴스를 보고 나머지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훑어보는 정도다. 그것이 나에게는 정보 수집이다. 단, 이때 두 가지에 유념하며 정보를 수집한다. 일단 흥미를 끈 화제를 만나면 반드시 아웃풋을 낸다. 즉, SNS에서 댓글을 단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수고만으로도 기억으로 남기기 쉬워진다. 아웃풋은 인풋을 겸한다. 게다가 그렇게 아웃풋을 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접점이 점점 넓어진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장르의 장벽을 두지 않는다. 나의 관심사나 흥미거리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정보는 말할 것도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낯선 장르의 화제여도 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훑어보는 것이다. 이 정도의 습관만 들여도 때론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번뜩이곤 한다. 애초에 당신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이유, 당신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즐기기 위해서다.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모두 즐겁게 잘 논다. 일이 잘 되니 즐거운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즐겁게 살아가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놀이를 통해 굴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유용한 아이디어, 즉 유용한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포착하려면 정보를 습득하는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항상 인터넷과 책을 가까이 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신체적인 접근도 놓칠 수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람과 만난다고 하여 많은 약속을 잡고 몸단장을 하고 명함을 교환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딱딱한 상대를 만날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속마음을 터놓는 상사나 동료 혹은 유년기를 함께 보낸 동네 친구들, 그동안이라면 대학 시절 동아리 멤버일까? 그렇지도 않다. 솔직히 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뿐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돌파구는 되지 못한다. 당신과 다른 시선, 당신과 다른 비즈니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잘 맞는 상대와 마음이 가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계기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나의 경험으로 보자면 비즈니스의 다양한 기회는 사실 그런 사소한 잡담에서 생겨날 때가 많았다. 사람과 만나는 습관, 즐겁게 먹고 마시는 습관도 아이디어를 손에 넣기 위한 중요한 노하우다. 조금이라도 재미있어 보이는 자리에는 얼굴을 내밀자. 억지로 무리하여 술을 마실 필요는 없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얼굴을 내밀어 봤는데 시시하다면 두 번 다시 안 가면 그만이다. 자극을 주는 사람과 만나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은 드물다. 젊은이가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쩌면 생기가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생기란 무엇일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몰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생기의 원천이다. 나는 젊은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
취미인 골프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젊은 사람을 멤버에 넣으려 한다. 먹고 마시는 자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의 과장이나 거칠이 없는 생생한 정보는 내 아이디어 폭을 넓히는 보고다. 또한 체력이 넘치는 젊은이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다 보면 왜인지 평소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신기할 따름이다. 젊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젊음이 무기라는 말의 진짜 의미다. 만약 당신이 연장자라면 싹이 보이는 젊은이에게 먼저 다가가 서포트 해주라고 권하고 싶다. 서포트라고 하여 대단할 필요는 없다. 밥을 사주거나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가볍게 도움을 주면 된다. 당신은 상대에게 없는 것을 줄 뿐이다. 당신은 젊은이에게서 당신에게 없는 활력을, 신선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이 된다. 단, 자랑을 늘어놓거나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젊은이인 당신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싶다. 세상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남 돌봐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의 생각보다 확실히 꽤 많다. 남 돌봐주기 좋아하는 사람과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다르다. 오지랖 넓게 자꾸 참견하려는 연장자와는 선을 긋는 편이 이롭다. 보살핌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대와 만났다면 주저하지 말고 품에 뛰어들어도 좋다. 계속 밥을 얻어먹고 계속 상담을 청한다. 아이디어나 조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소개도 해줄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란 사실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다달이 고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집세, 식비, 난방비, 전기세, 사회보험료 정도다. 옷은 몇 벌만 있어도 충분하다. 자가용 같은 돈 먹는 하마는 물론 필요 없다. 보험은 돈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통의 건강보험에만 가입해둬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는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절약한 돈은 전부 자신에게 투자한다. 첫째도 둘째도 디바이스에는 집착해야 한다. 고가더라도 최신 스펙의 제품을 소지한다. 당신의 능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구독 서비스도 가입해둔다. 그리고 교재비. 교재비는 아끼면 기회 손실이 된다. 그런 곳에는 돈, 시간, 체력을 있는 대로 전부 투입한다. 자원을 절약하려면 자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비축해둬야 한다고 최소한의 여지는 뒀지만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밝히자면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돈이 궁하면 머리를 숙이고 빌리면 그만이다. 아이디어를 얼마나 철저하게 펼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타이밍과 기회가 언제 어떻게 사그라들지 모르니 일단 펼쳐야 한다. 남김없이 행동해야 한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시간을 이길 자원은 없다. 시간은 생명 그 자체다. 이 세상에서 시간만큼 공평한 것은 없다.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시간 대비 효과를 높인다. 즉,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것 이외에는 없다. 포인트는 자투리 시간에 있다. 시간이 없다고 툴툴대는 사람은 자투리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동시간, 다음 일정까지의 공백시간, 약속 상대가 지각하고 있는 시간,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병원 진료 대기 시간. 일정과 일정 사이에는 반드시 자투리 시간이 있다. 우리의 일상은 자투리 시간으로 가득하다. 5분, 10분, 15분. 하루에 조각조각 난 그 시간을 합하면 상당하다. 당신은 이런 빈 시간을 문자 그대로 텅 비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앱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멍하니 있거나 하지는 않은가? 자투리 시간에 데이트는 할 수 없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도 없다. 하지만 일은 할 수 있다. 자투리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그러려면 스마트폰이 필수다.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시간의 밀도를 높이고 자투리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핸들을 쥐고 있는 시간을 아깝다고 여긴다.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전철 내에서도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연락은 거의 모두 문자나 메신저로 처리한다. 메일은 자칫 내용이 길어지기 쉽다. 나는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든 용건만 쓰지만 메일은 상대의 서면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메신저가 좋다. 최소한의 스마트함을 지키며 대화를 이을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는 중에 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는다. 전화를 받으면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업의 순간적인 지연뿐 아니라 사고의 흐름이 달라져 작업의 흐름이 끊기기도 한다. 원래 말이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나오기 쉽다. 실컷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내버리면 이 또한 엄청난 시간 낭비다. 서면으로 주고받으면 그렇지 않다. 사고가 어떻게든 정리될 뿐더러 기록도 남는다. 어떤 말을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하는 불필요한 잡음도 피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편집은 컴퓨터에 의지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종류의 앱도 잘 나와 있고 스마트폰의 성능도 상향 평준되어 그마저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회의는 물론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도 격리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은 최적의 상태여야 한다. 스펙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이란 역시 최신 기종이다. 조건은 그것뿐이다. 항상 최신 기종을 소지하자. 최신 스마트폰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 스마트폰의 비용으로 결국 시간을 사는 것이다. 정보와 시간에 들이는 돈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일,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과 결과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절차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일까? 괜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작업은 정말 필요할까? 이 행위에 의미가 있을까? 일상에서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지 않은가? 그 대표적인 예가 진척이 없는 사내 회의다. 도무지 목적도 의도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말만 난무하며 이쪽을 보면 슬쩍 눈을 피하고 저쪽을 보면 영혼 없이 맞장구만 치는 그런 사내 회의 말이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끝에 참석자가 손에 쥐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느낌 정도일 것이다. 정체 모를 회의는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된다. 의미 있는 회의는 두 종류다. 하나는 참석자가 각자 미리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최단 시간에 최종 합의를 도모하는 회의다. 물론 이것은 원격으로도 가능하다. 또 하나는 안색을 살피는 회의다. 안색을 살핀다고 하면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세력 균형이 다른 대외 교섭은 때로 상대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언어 외적인 정보들도 직접 확인하고 고려해야 한다. 이 두 종류 이외의 회의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 세상에 만연한 대부분의 회의는 유명무실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식에 몇 시간씩 탕진하다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신은 거기에서 도망쳐야 한다. 피할 수 있는 회의는 가능한 한 피하자. 그런 만큼 당신은 일찍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작업이 정말 필요한가? 이 행위에 의미는 있는가? 당신 안에서 불쑥 용솟음치는 그 의문은 거의 대부분 맞다. 세상은 너무 유명무실한 허례허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장문의 비즈니스 메일도 그렇다. 날씨 인사인지 뭔지 덩하는 것은 논외다. 본인은 예절을 중시한 것일지 몰라도 애초에 그런 예절 자체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읽는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부담이다. 결국 일을 완수하는 과정은 간소할수록 좋지 않겠는가? 일은 일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절에는 그에 합당한 형태, 그에 합당한 자리, 그에 합당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유명무실한 의식이나 예절은 전부 물리치자.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정답은 그것밖에 없다. 세상에는 유명무실한 의식이 만연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해야 한다는 미신이 여기저기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 말인즉 당신의 시간을 단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 스시장인의 세계에는 밥짓기 3년, 쥐기 8년이라는 말이 있었다. 스시 업계에서 스시 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도제식 수업을 받아야 했다. 정말로 스시를 잘 쥐는데 이렇게 긴 과정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그럴 리 없다. 근거 없는 미신에 가까운 풍조다. 사리에 맞지 않는 이 말이 업계의 상식으로 버젓이 통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그런 풍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스시 장인 양성학교에서 수개월 배운 것만으로 가게를 차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개중에는 개점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가게도 있다. 당신이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지금 한창 경영 이론이나 마케팅 이론을 머리에 주입하는 중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정말로 이런 이론들이 필요할까? 도움이 되긴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들인 시간에 부합하는 만큼의 쓸모가 있을까? 어쩌면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의 목적은 경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업체를 경영하고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앉아서 하는 공부는 최소한의 것만 해두고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생생한 노하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겪으면서야 비로소 체득할 수 있다. 목적과 과정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목표와 과정으로 성립된다.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 시간을 단축할 여지는 없을까? 그것을 곱씹어보는 습관부터 들이자. 직장인을 비롯한 사회인의 모든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유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은 어떤가? 사람에게는 좋고 싫은 것과 맞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무엇이 어떻게 맞지 않는지는 상대에 따라 다르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피하는 수단은 한 가지다. 성가신 인간관계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버려버린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만에 하나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새로이 나타나 그 부분을 채워줄 것이다. 새로운 누군가와 설레는 만남을 위해 지금의 관계를 놓아준다고 생각해도 좋다. 나는 사회인이 되어 커다란 비즈니스를 해낸 경험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10년을 돌아봤을 때 꾸준히 사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몰두하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하다. 나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갱신하며 인생의 선도를 유지해 간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전의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어딘가에서 새로운 친구와 즐겁게 지낼 것이다. 인간 관계에는 애초에 유효기간이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단계별로 옮겨간다. 그것에 따라 사귀는 상대도 바뀐다. 하물며 힘들게 하는 상대라면 앞장서서 먼저 끊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 상대는 당신에게 어떤 자원도 되지 못한다. SNS는 세상을 바꿔놨다. 무엇보다 정보 자체의 질을 바꿨다. SNS의 등장 이후로 개별 정보는 서로 의미와 의미가 이어지고 합쳐져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통합되었다. 정보 발신, 정보 통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SNS의 편리성은 따라갈 수가 없다. 당신은 그런 SNS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SNS가 없으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좋고 싫고를 떠나 SNS를 멀리하면 손실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애초에 거듭 가속하는 테크놀로지에 개인이 역행하기란 불가능하다. SNS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봤을 때 SNS에서 악의를 흩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문장력과 독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문장을 잘 읽지 못한다. 비아냥이 아니라 세상엔 정말로 문맥이나 행간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정 수 존재한다. 당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간단하다. 집요하게 들러붙는 상대는 차단한다. 눈꼴 사나운 말을 던지면 경찰에 신고한다. 어차피 상대는 문장력과 독해력이 떨어진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헛수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의 정체를 규명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이 이해한 것이 정답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그 미신에 모두가 농락당한다. 비극이다. 태풍이 지나가고 라는 영화가 있다. 소설가를 꿈꾸는 중년 남자가 주인공이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고 사랑스러운 아들과도 떨어져 지내게 된다. 번듯한 직장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암울한 나날을 보내는, 그렇게 늘 억눌려 사는 보잘것없는 중년 남자의 소소한 이야기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방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연로한 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건다. 왜 남자들은 지금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언제까지나 잃어버린 걸 쫓아다니고 이루지도 못할 꿈이나 꾸고 그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재미없잖아.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람은 지금을 즐겨야 한다. 그러니 때론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어떤 일이든 포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일종의 포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간다. 이 세상은 재행무상,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시시각각 흘러간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구를 원망한들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나의 절대적인 스트레스 관리 노하우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나에게는 지금밖에 없다. 나는 오롯이 흐름에 맡기고 살아간다. 일도, 노는 것도, 연애도, 인간관계도 그렇다. 어깨에 힘을 빼자. 의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흐름이 있다. 그것은 타인의 흐름과는 상관없다. 괜찮다. 어차피 이를 곳에는 이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냥 눈앞의 일에 열중하자. 지금까지 간단한 습관이 끝까지 간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금 행동하는 습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행동의 중요성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즉시 날마다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미처럼 땅만 쳐다보고 가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워낙 현재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마도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행동하라는 촉구를 강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은 그저 적당한 방향을 잡고 직진하면 구조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방향을 모른 채 직진을 하는 인간은 평균적으로 8에서 10km의 지름을 가진 원을 그리며 한 자리를 맴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끔은 고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멀리 있는 것을 한 번씩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포인트는 행동입니다. 내가 바라는 삶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행동을 했나? 지금 내 행동은 내 비전, 내 꿈으로 향하고 있나?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지 부족이죠. 그런데 그러다간 나중에 자신에게 정말 미안해집니다. 뭐든 하는 방법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자는 생각의 기동성, 행동의 기동성, 생활의 기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유물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죠. 소유를 줄이면 생각도 자유로워진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참 신기합니다. 저자는 여행 슈트케이스 하나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다 담길 정도로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물건들을 처분했다고 하죠. 제가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책 속에 나오는 한 스님은 참는 게 병이다. 참으면 병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을 인용하며 인내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와 책 속의 스님이 말하는 참음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은 참아야 하고 어떤 것은 참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지금 나답게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인내죠. 나다움, 자기다움. 저는 이것이 참을지 또는 참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답게 살아가는 삶은 또 무엇인가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면 나다운 것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나로 살아가는데 나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인생이 끝날 때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법륜스님은 삶이란 가볍게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공감합니다. 무겁게, 어둡게, 괴롭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가볍지 않다면, 지금 내 삶이 즐겁지 않다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과 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즉시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아서 젊을 때 저녁마다 친구들 만나고 술잔을 기울여도 70, 80이 되면 그 시간을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합니다. 후회를 하면 참 다행이죠. 그때까지도 철이 안 들어서 후회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두고 돌아볼 때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불필요한 모임 참석, 이런 것들이 참 많구나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책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에도 똑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삶은 참 단순합니다. 그저 자기답게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번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도 인간관계도 생활도 생각도 간소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저자가 말하는 지금 당장의 자유롭고 도전적인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 것이 많은 몸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를 보면 온갖 장비와 무기를 몸에 지니고 나갑니다. 그러면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기민하지 못합니다.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병사들을 보면 장비가 간소합니다. 몸과 소유물과 생각이 가벼워야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 축구팀 감독이었던 히딩크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말한 Stay foolish라는 말은 남들 눈에는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 해볼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재미있겠다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살라는 뜻이죠. 자기 소신대로 자기 마음껏 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큰 바보는 정말로 큰 현자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때론 즉흥적으로, 때론 가볍고 즐겁게 도전하고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해보고 아님 말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삶은 가볍고 즐겁게 살아야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